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힘 의원 그리고 유튜버 등 12명을 오늘 고발한다. 근데 그 고발 내용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다. 내란 선전 선동.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란을 누가 선전 선동했습니까? 지금 누가 내란을 일으킵니까? 내란 옹호 및 선전 선동 행위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누구 마음대로 책임을 묻습니까? 권성동, 윤상현 등을 검토하겠다. 오늘 오후 고발 예정한다. 권성동이 내란을 선동했습니까? 윤상현이 내란을 선동했습니까? 아마 권성동과 윤상현이 비웃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한 정부 관계자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한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게 언제부터 입틀막 국가가 됐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내란을 정당하다고 옹호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발한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극복 국정안전특위 5차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 선동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고발 대상 12명에는 8명은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고 4명은 유튜버다. 오늘 오후에 고발할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말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 등을 고발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추경호도 고발 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자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집회 결사의 자유,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내지는 의견을 갖다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거 전부 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가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네모지다고 말하고 B라는 사람은 세모지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지 의견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내 양심.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상의 자유, 내가 어떤 사상을 갖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자유주의 사상을 갖는다. 나는 어떤 또 다른 사상을 갖는다. 뭐 그게 가능해요. 근데 다만 그것이 현행법에만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엄은 옳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란 선동 선전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주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우리 우파 유튜브들을 갖다가 억압하려고 하는 공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위기를 느꼈다고 봐야 됩니다. 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좌파들이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몰아가면, 이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면 금방 그냥 윤석열이가 손들고 항복할 줄 아는 겁니다.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한번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가지고서 성공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것이 선전선동이죠. 그러니까 정윤회와의 미래설, 그 다음에 또 청와대 비아그라설, 그 다음에 또 굿판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막 선전선동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넘어왔어요. 그때는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신문, 잡지, 방송할 거 없이, 그리고 국민들도 대다수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권력을 뺏었죠.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뭐 선거를 치렀지만 그건 형식적인 선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권력을 뺏은 거죠. 찬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재미를 봤어요. 근데 얘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또 우리한테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질 거라고 예상도 안 했던 거예요. 쟤들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을 얘기했고, 그렇게 이길 줄 알았던 이유는 자기들이 이제 선전선동에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우파를 만만히 봤던 거죠. 그런데 우리 우파도 저력이 있었어요. 전열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자를 우리가 또 차용한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서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당황한 거야. 당황해가지고서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끌어내릴까? 이거는 다 계획이라고 봐야 돼.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그 저지하고 그래가지고서 일단 자기들이 이기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때 문재인의 어떤 적폐라든가 문재인의 실정이라든가 또 이재명의 어떤 그 까함이 안 된다든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그러면 거기에 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년 후를 기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쟤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무조건 자기들이 짐은 끌어내리는 거야. 그때 이명박 때도 말이죠. 자기들이 지니까 광우병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했죠.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려고 했는데 지니까 이제 바로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바로 7시간 녹취록 그건 뭐 그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최재형의 파우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공격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기 위한 그런 공격이 계속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이제 얘들이 또 사실상 조금 말이죠.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이재명이가 유죄가 나오고 그러면서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다만 이걸 알아야 돼. 겉으로는 이재명만 움츠러드는 거지. 실제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승을 부렸습니까? 입법 독재.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거부권 행사하면 또 갖고 오고 거부권 행사하면 또 갖고 오고 거부권 행사하면 또 갖고 오고 정말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죠. 화나게 만들었죠. 거기다가 탄핵 독재. 이 탄핵이 정말 또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을 스트레스만 받게 만들고 정부를 억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 그다음에 또 중앙지검장 이거 탄핵한다는 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 누가? 이재명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관련자들이 또 문재인 적폐를 저질렀던 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라는 게 보통은 현 정부보다는 전 정부에 대해 집중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었다고. 근데 요거를 안 받아들라고 꼼수를 부린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중앙지검의 이 수사라는 것도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문재인도 전 정부를 막 털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린 거야. 또 거기도 모자르니까 특활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까 수사를 멈추게 만들고 그다음에 용산의 대통령실을 멈추게 만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에 실패하고 정치에 실패하고 대통령이 실패하도록 실패를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국회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걸 남용해서 형식적으로는 그 권한이 맞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 달려드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앉아서 죽을 수 없으니까 계엄을 발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엄이 내론이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지금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헌법 학자들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물론 유튜브들도 그렇고 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거지. 이게 또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지금 언론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 조중동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이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비겁하게도 또 권력이 넘을 것 같으면 다른 편에 쓰고 그래가지고 배신을 때리는 것이 답은 했는데 지금 꼭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언론도 오히려 인터넷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언론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들이 아주 굳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제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고발을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나 아니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엄이 정당하다 그랬다고 고발하고 유튜브가 계엄이 정당하다 그랬다고 고발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니까 홍위병 세상 문화혁명이라고 모택동이가 말이죠. 이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적으로 몰아가지고서 그렇게 탄압하던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인민재판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쟤들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구해야 되겠죠? 구독, 공유 이것이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